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되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컵스 대 애리조나 경기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콜린 레아랑 코빈 번즈가 붙는다고 해요. 사실 선발의 깜냥으로 보면은 번즈는 뭐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번즈한테 좀 쏠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번즈가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습니다. 기록 자체도 썩 좋지가 못하고, 원래 이 친구 이제 커브랑 커터랑 커브, 특히 커터를 굉장히 잘 쓰는 선수인데, 코빈 번즈의 커터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얘는 옛날에 포심 쓰다가 안 먹혀가지고 커터로 전환을 했는데, 그때부터 뭐 사이언권으로 진입을 하고 커터를 상당히 잘 던지는 선수예요. 근데 이제 올 시즌에는 커터의 구속이 작년 막바지부터 안 나왔다. 지금도 구속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커터가 96마일까지 막 찍기도 하고 최고 구속은 더 나오고 그런 선수인데, 일단은 커터의 구속 자체가 작년 말부터 해갖고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작년에 막바지 때는 좀 헤매다가 시즌 막판에 커터 구속이 한 지금처럼 94점 초반대 나올 정도로 좀 안 나왔었는데, 그때 성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코빈 번즈가 볼티모어에서. 근데 일단은 올 시즌 초반에 구속 안 나오고 있고 성적 자체도 잘 못 찍고 있기도 해요. 한창 이렇게 커터가 매번 플러스 피치였는데 올 시즌은 마이너스 2로 조금 안 좋습니다. 대신에 뭐 커브도 받쳐주고 있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어쨌든 구속을 떨어뜨린 게 시즌 초반에 잘 먹히지 않고 있다. 떨어뜨린 건지 그냥 안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커터 구속이 조금 안 나오고 있고요. 콜린 레아는 작년에 미러키에서 거의 뭐 풀타임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긴 이닝을 먹었는데, 컵스 이적 이후에는 지금 이제 좀 롱릴리프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이제 뭐 한 2, 3이닝 정도 혹은 그 이상 그 정도로 던지는 정도로만 나오고, 선발로서는 별로 안 나왔었어. 근데 원래 레아를 영입한 것 자체가 컵스도 선발을 좀 이제 세우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나쁘진 않은 편이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선발로 가동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작년에도 스위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잘 먹혔습니다. 작년에는 괜찮은 시즌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시즌 막판에 살짝 좀 헤매면서 9월달부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빠따상으로는 둘 다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OPS 4등 2등이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도 뭐 애리조나 같은 애들은 좀 홈런이 살아나면서 코빈 캐롤이 타선을 이끌고 있고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점이 10.5를 받았잖아. 이게 번즈 경기가 10.5를 받았다는 것부터 자체가 되게 선택하기가 좀 빡세요. 글쎄 뭐 컵스는 또 이제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때 많이 좀 이렇게 좀 처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선택하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난 그냥 번즈 상태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콜린 레아가 얼마나 내일 던질지는 모르겠어. 제가 봤을 때는 5이닝 이상 던지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물론 애리조나 잘 치는 팀이지만은 콜린 레아도 이게 기대치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는 그냥 이거 뭐 코빈 번즈의 상태가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코빈 번즈는 통상 이제 시카고 컵스 애들한테는 124타 동안 피안 타율 303으로 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미러키 시절에 같은 지구기도 했었고 상대 전적은 좀 안 좋은 편이다. 콜린 레아는 반대로 애리조나 애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편이 있더라고요. 글쎄 레아가 얼마나 길게 던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뭐 애리조나가 지금 이제 불펜이 3연투에 걸린 애들도 있고, 그 2연투에 걸린 애들도 3명이나 있고 소모값이 4명이었다. 컵스는 어제 경기를 쉬었다. 뭐 이런 것들 참고를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컵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한 역배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사실 10.5 오바를 뚫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둘 다 빠다 잘 치는데 번즈의 상태가 안 좋다. 그것 때문에 오바 보는 정도예요. 다음에 피츠버그 대 클리블랜드 경기, 물로진스키랑 오티즈가 붙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오티즈가 작년에 이제 피츠버그에서 원래 이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친정팀이랑 만나는 셈인데, 사실 좀 안 좋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5.2이닝에 삼진 10개 오티즈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글쎄 뭐 이 경기가 또 이제 밤 경기여가지고 얘가 좀 장점이 있는 낮 경기가 아니라는 점들, 이런 것들도 좀 마이너스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 물로진스키가 얘가 이제 1라운드 출신이긴 해. 그리고 드래프트 되고 나서 작년에는 거의 이제 뭐 불펜으로만 많이 나왔었고 몇 번 이제 선발 테스트를 조금씩 하긴 했는데, 올 시즌에 선발로 나오고서부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죠. 아직까지는 선발로 써먹기엔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오티즈가 직전 경기에 회복을 했다면은, 그 전까지는 좀 안 좋았었는데 회복을 좀 했다면은 그런 부분에는 그냥 나름대로 좀 선발 차이, 거기에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네요. 이거는 클리블랜드 빠따가 아주 물빠따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피츠버그는 현재 이렇게 OPS가 거의 뭐 아주 바닥에 있다. 안 그래도 이게 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최근에 좀 못 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지난 한 뭐 10경기 하고 뭐 그거보다 좀 더 긴 기간 동안 빠따가 시즌 초반이라서 되게 오락가락하긴 한데, 어쨌든 피츠버그는 계속해서 하위권 빠따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클리블랜드가 경기가 길게 간다면은 피츠버그도 불펜이 장점인데 이 부분은 클리블랜드가 더 뛰어나기도 하죠. 선발 구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경기를 길게 가도 클리블랜드가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거 생각해갖고 그냥 클리블랜드 뭐 일반승 정도, 이것도 배당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다만 피츠버그나 클블이나 홈이나 원정
피츠버그는 홈에서 괜찮고 클리브랜드 원정이 아쉬운 거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그럼 디트로이트 대 캔자스시티. 잭슨 족 같은 경우는 얘도 키우고 있는 선발이죠. 디트로이트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아직까지 15이닝 동안 3.00 수치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은 볼넷이 8개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쉬운 것 같아요. 직전 경기 때는 간만에 이제 6이닝을 버텨주면서 조금 잘해준 부분도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선발이라고만 보고 있습니다. 콜 레이건스는 지금 시즌 초반에 가장 좀 압도적인 선발 투수 중에 한 명이에요. 4경기 동안 벌써 삼진이 34개입니다. 구속 같은 거 22년도와 23년 사이에 갑자기 4.5마리 상승을 해가지고 폭발적인 이런 구위를 자랑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 했었고 지금도 레이건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직구 패스트볼이 상당히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패스트볼이 플러스 4를 찍히고 있고 받쳐주는 구종인 체인지업 같은 것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포심과 체인지업 이 콤보가 상당히 좋다 그런 게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가지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선발로 성장을 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표가 아주 좋게 찍히고 있고 올 시즌에는 제구까지 안정된 모습이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레이건스를 조금 더 우위로 볼 수 있겠다. 최근에 3경기 동안 5이닝 10K, 6이닝 11K, 7.2이닝 10K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홈런이나 볼넷도 크게 걱정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레이건스는 이제 살바도르 페레즈랑 할 때보다 그 페르민이랑 구간 맞출 때가 훨씬 더 좋은 선수거든요. 레이건스 등판 때는 페르민을 이제 배터리를 맞춘 다음에 사이비를 지명 타자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는 레이건스를 좋게 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레이건스가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는 5경기 동안 2.45 괜찮게 해주고 있는 면모도 있기도 하고 상대 전적도 되게 좋습니다. 통산 60타석이나 맞았는데 피안 타율이 1할이 안 돼요. 이런 것들 상으로도 디트로이트가 현재 뭐 좋은 빠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둘 다 지금 빠따가 이렇게 파란색 진하게야 시즌 개막 초쯤이랑 비교를 해봐도 많이 빠따가 떨어져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일단은 뭐 언더 같은 것도 볼만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켄자가 가져갈 만한 게임이다. 아무래도 레이건스를 높게 쳐보도록 할게요. 다음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경기 있습니다. 휠러 대 알칸타라. 시즌 초반의 모습은 방어율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이 휠러가 얘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아주 꾸준했습니다. 매츠를 떠나서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이후에는 꾸준하게 패스트볼, 쿼터, 싱커 이렇게 3가지 구종들 전부 다 패스트볼 계열인데 매년 이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포심이나 싱커 듀오가 너무 좋았었고 근데 올 시즌 초반에 그냥 휠러의 컨디션이 딱 쳐져 있는 모습이 있다. 시즌 초반 스타트가 안 좋다. 이런 거는 얘기를 해볼 만한 것 같고 뭐 알칸타라는 이제 그 작년은 아예 쉬었었죠. 2022년에 사이영 수상을 하고 그 다음 시즌에는 조금 오락가락 했었고 이닝을 많이 먹은 여파인지 부상이 찾아왔어. 그리고서 올 시즌 복귀 시즌인데 그냥 정상적으로 뛸 수만 있으면 아주 좋은 선발이라고 보여요. 근데 얘도 이제 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조금 살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알칸타라의 투구수가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91, 70, 87, 9 제한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투구수를. 아무래도 좀 복귀 시즌이다 보니까 관리해주는 모습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휠러가 조금 더 긴 이닝을 먹을 가능성? 휠러는 여전히 공 자체는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좋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세인트루이스나 애틀랜타 사실은 좀 빠따 포텐셜이 있던 애들한테 쳐맞은 거라고 봐야 되고 콜로라도한테 뭐 7이닝 동안 삼진 10개 그쯤 더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선발 투수적인 면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위쪽에 있다고 볼 만한 것 같아요.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휠러는 이 마이애미 애들한테는 좀 강했던 면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필라승에다가 일단은 뭐 오바보고 있는데 이 선발 투수들 이름만 봐도 조금 가기 빡센 부분이 있어요. 필라델피아는 요즘에 OPS가 많이 좀 떨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는데 그냥 저는 둘 다 선발 투수 이름값 대비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거 생각해서 하면 오바 도전하는 정도 좀 피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다음 템파베이 대 뉴욕 양키스 디로 라스무센이랑 카를로스 로돈이 붙는 경기라고 합니다. 디로 라스무센은 일단 지금 보이는 거 상으로도 지표가 꽤나 괜찮은 면이 있는데 뭐 3경기밖에 못 뛰었지만 한 5이닝밖에 안 던져요. 옛날에 이제 그 불펜에서 선발로 전업을 한 케이스인데 그 이제 템파가 그렇게 전업을 해가지고 잘 살려낸 그런 1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상이 많았던 거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선발을 좀 뛴 적이 없었어요. 이닝 소화를 많이 못했었고 일단은 구속 같은 게 되게 잘 나오는데 불펜 시절에도 잘 나왔었고 선발 전환 이후에도 한 97마씩 찍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올해 구속이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때보다도 구속이 좀 떨어진 면모들이 많이 좀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뛸 수만 있으면은 긍정적인 투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얘도 양키스한테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거든요. 통산 양키스전 4경기 동안 0.00 선발로 뛰어서는 6이닝, 5.2이닝, 7이닝 막 이렇게 먹고 했으니까 양키스한테는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돈 같은 경우는 사실 얘도 전성기가 지금은 아니에요. 21년, 22년 이때가 전성기인데 화싹 시절과 샌프란시스코 시절 이때 그 지금도 포심이랑 슬라이더가 주력 구정인데 이 투 피치가 전부 이렇게 플러스 피치가 뛰어났었거든요.
그러다 양키스 와가지고는 차차 안 좋기 시작을 하더니 올 시즌도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최전성기 때는 이렇게 포심이랑 슬라이더 콤보가 대단했었다. 근데 지난 양키스 이적 이후 3년 동안에는 좀 기복이 많은 모습도 있고 안 좋은 면모가 조금 더 드러났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로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피홈런이거든요. 피홈런. 올 시즌도 벌써 4경기 동안 5피홈런인데 삼진 개수 같은 것들은 괜찮아. 예년에 비해서도 괜찮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피홈런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볼넷도 많이 주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로던의 약점 1회에 약하다는 거 그리고 6회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급격하게 부진한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내일도 1회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지금 템파베이가 그 태풍 때문에 원래 홈구장 트로피카나 필드를 못 써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양키스가 연습구장으로 쓰려고 스프링 캠프 때 쓰려고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 양키스의 구단주 이름을 딴 구장을 거기를 대신해서 쓰고 있는데 이 구장에서 지금 템파도 그렇고 상대팀도 되게 홈런이 잘 칩니다. 경기당 거의 2개가 넘는 홈런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양키스는 홈런 잘 치는 팀이기도 하고 템파베이도 요즘에 홈런 개수가 나쁘지가 않아요. 더구나 상대가 로돈, 피홈런이 약점인 선수라면은 일단은 라스무센이 선발은 우위라고 봐. 근데 뭐 요즘에 템파베이 빠따가 나쁘진 않거든요. 양키스는 정점 찍고 내려오는 거고 10경기 전쯤에 그때는 양키스 빠따가 OPS가 거의 1.0을 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약간은 그냥 좀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런 느낌이고 템파베이는 그냥 잘 치고 있습니다. 의외로 템파베이가 OPS가 지금 6등이기도 하고 뭐 이런데 둘 다 내일 좌한 투수한테 우한 투수한테는 이렇게 홈이나 원정 적용해보면은 이 OPS 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언더지표가 보이긴 하는데 오바 쪽으로 홈런이 조금 나올 것 같다 그런 마인드로 볼게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라스무센이 물론 이닝을 많이 못 먹긴 하지만 양키스한테 굉장한 강점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배를 좀 더 우선시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볼티모어 대 신시내티 경기 있는데 포비치랑 에버시 붙네요. 사실 케이드 포비치도 작년에 이제 볼티모어 선발 유망주 가운데 투수에서는 1등이었었거든. 근데 올렸었을 때 사실 오락가락 좀 했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상 뭐 보여준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 그래도 피안타 억제하는 부분이라든지 피홈런 같은 것들은 조심을 해야겠죠. 작년에 80이닝도 못 먹었는데 피홈런이 12개였다. 이런 것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에버도 지난 2년 동안 제가 처음에 얘가 콜업 썼을 때 꽤나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첫 시즌부터 3점대 활약하고 작년에도 3점대 해주고 두 번 다 근데 이닝을 많이 못 먹었고 피홈런 같은 게 문제가 돼요. 플라이볼러이기도 해가지고 좀 장타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뭐 좌타한테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것들은 있긴 합니다. 저한 투수로서 좌타한테 강점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뭐 보이긴 하는 것 같아. 마침 또 이제 볼티모어에는 뭐 거너 핸더슨 같은 애들이 좌타자인데 그 외에는 우타자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에버시 조금 고생한 가능성 이런 것들은 보이고 작년에도 이제 방어울 대비 방어울은 뭐 3점대 후반 이랬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FIP 이 투수 개인의 좀 순수한 능력들 그런 것들은 괜찮았던 편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에버시 뭐 피홈런에 고전을 할 만하다? 얘도 지금 한 경기밖에 안 뛰어서 투구수 같은 것들도 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요즘에 그냥 볼티모어의 홈런 기세가 너무 좋거든요. 거기다가 신시내티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어제처럼 불펜들을 너무 많이 썼다. 어제 7명이나 썼고 또 연투가 3명이나 걸려있어요.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건 조금 적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선발은 여태까지 보여준 건 에버시다. 빠따상으로는 저는 볼티가 좀 낫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홈런바를 많이 세우고 있다. 5경기 동안 지금 홈런 11개입니다. 볼티 사이드에다가 오바보고 있는데 이런 경기는 사실 볼티가 이긴다고 하면은 저는 헨슨까지 도전해볼만 하다고 보이기는 봐요. 물론 저도 홈마인 같은 거 선택하기 별로 그런 건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보다는 요즘에 볼티 빠따가 좀 상승세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론토 대 시애틀 경기 있습니다. 보우덴 프란시스랑 브라이언 우가 붙는데 사실 보우덴 프란시스는 제가 조금 째고 있는 애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에서 째고 싶었어. 얘가 작년에 후반기 때 너무 잘했습니다. 막판에 작년 막판에 7이닝 이상을 한 4-5번 먹었다고 했었고 그래갖고 기록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처음에 콜업 됐을 때는 별로 장점이 없었는데 이후에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초반에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포심이 사실 구속은 많이 안 나와. 93마일 정도의 언저리 그 정도에 좀 편성이 되는데 플러스 15였었거든요.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 근데 일단 올 시즌에 구속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뭐 제구 같은 것들이 잘 됐다가 지금은 안 된다든지 이런 정사 컨트롤 억제가 잘 되다가 지금 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년의 위용을 지금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구속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살짝 좀 오락가락한 거 이런 것들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저는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감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이언 우 얘도 벌써 이제 3경기 동안 지금 6이닝 6이닝 7이닝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에도 초반에 복귀했을 때 엄청 잘했다가 그 이후에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약간 이제 좀 아쉬운 면모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브라이언호가 작년에도 뭐 2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지금도 파워 피처로서 충분히 본인의 피칭을 해주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친구도 포심이 플러스 14였다. 더구나 좀 더 이제 삼진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데 브라이언호가 오히려 조금 더 믿을만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시즌 초반의 모습도 괜찮은 것들이 있고 다만 이 경기도 뭐가 있냐면은 선발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 보이는데 시애틀이 어제 불펜을 7명을 썼거든요. 그 중에 또 4명이 연투야. 시애틀은 그동안 오랫동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투수력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팀이에요. 어제 좀 시애틀이 불펜을 많이 쓴 거? 그런 게 조금 거슬리기는 하네. 어제도 뭐 시애틀이 이기고 있다가 말로는 맞고 역전당했다가 다시 뒤집고 연장까지 가고 이런 경기였었는데 요즘에 뭐 시애틀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홈런입니다. 홈런. 얘네들이 아무래도 홈구장이 세이프코필드 티모바일 파크가 되게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홈에서는 사실 빠따가 힘 못 쓰고 원정에서 잘 쓰는데 원정에서 지금 6경기 동안 12홈런에다가 타율 같은 게 홈에 비해서 훨씬 좋거든요. 홈에서는 1할 8푼 7리인데 원정에서는 2할 7푼 3리다. 이런 것들도 좀 돋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홈이랑 원정이랑 언더오버 차이로도 원정에서는 되게 오바게임이 많은 편이거든요. 얘네 둘의 맞대결이면 오바 보는 건 조금 별로다 싶기도 하고 저는 시애틀에 빠따가 지금은 토론토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상승세에다가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도 좋다. 토론토 빠따도 나쁘진 않은데 난 요즘에 시애틀 기세를 좀 높게 보고 있어. 그런 마인드로 저는 시애틀 승사이드. 그리고 얘네 둘은요 올 시즌에 지금 이렇게 한 점차 게임이 되게 많기도 하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봐도 한 점차 게임이 꽤나 많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점차 게임 가능성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치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데이비 피터슨이랑 미콜라스가 보는데 사실 저는 미콜라스를 조금 깎아내리는 편이에요. 옛날에 이제 일본 야구 시절에 그리고 그 전에 텍사스 시절이나 복귀에 걸어서 세인트루이스 시절 이 친구의 강점은 제구가 워낙에 훌륭하고 뭐 스토프는 없어도 이닝을 잘 먹는다. 그만큼 범타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거든요.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범타 생산 능력이 되게 별로야. 그런 게 나는 거슬려가지고 일단 미콜라스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구력은 좋은데 지금도 벌써 13이닝 동안 5볼넷이면은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전히 피홈런은 없다고 치더라도 피안타 자체는 많은 편이기도 하고 믿지 못할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콜라스는. 반면에 데이비 피터슨 작년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후반기쯤에 엄청 좋은 활약을 줬었죠. 그래서 매치가 시즌 종료된 시점까지 피터슨이 되게 믿을만한 투수였어. 방어율도 3점대 안쪽으로 해주고 피안타도 그렇게 좀 안 맞기도 하고 평소에도 이제 땅볼 유도율이 좋기 때문에 큰 거도 많이 안 맞기도 하고 홈에서 형성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피터슨이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원래 빠따가 시즌 초반에는 양키스 바로 다음급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3경기 동안 뭐 6안타, 8안타, 3안타 홈런 세도 많이 좀 적어졌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매치는 빠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바닥 짚고 올라가는 측면이라면 세인트루이스는 슬슬 천천히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여전히 OPS가 상위권이긴 하지만은 파란색으로 진하게 해놓은 것도 워낙에 그 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손해 부분들이 있는데 선발 투수 차이가 조금 크다고 보고 세인트루이스의 올 시즌 가장 큰 장점이 빠따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한 게임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매치 쪽 선택하는 게 좀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불펜이 최상위권이다. 세인트루이스 요즘에 그나마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바닥 쪽에 있는 그런 게 불펜 방울도 보이기 때문에 경기가 길게 길어진다면은 저는 매치의 가능성이 조금 더 좋게 보이긴 합니다. 다음 보스턴 대 화싹. 사실 이거는요 선택하기 안 좋은 경기처럼 보여요. 일단 보스턴의 선발은 뭐 도빈스라고 하는데 끼케야 뭐 한두 경기밖에 안 넣는 투수기도 하고 마이너리그에서도 별로 보이는 건 없었다. 그 전에 몇 년 동안 마이너리그 성적은 뭐 그래도 올릴만한 정도는 되는 걸로 보이는데 특출난 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페레즈는 올 시즌도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피츠버그에서 샌디에이고로 옮긴 다음에 샌디에이고에서 되게 잘했었거든요. 한 8, 9경기 동안 꾸준하게 좋은 피칭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맞춰잡는 유형이에요. 커터, 체인지업, 싱커 전부 다 땅볼 유도 비율 좋고 맞춰잡는 그런 유형인데 지금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길게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니긴 해요. 화싹의 현재 전력도 그렇고 이거는 아무래도 전력은 보스턴이 낮겠지만은 선발 투수도 화싹이 낮기도 하고 보스턴도 사실 요즘에 빠따가 좀 내려오는 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보스턴의 빠따를 지금 못 믿겠어. 그게 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보스턴 아무래도 홈이랑 원정 편차도 있는 편이고 뭐 그런긴 한데 네 이거는 그냥 배팅 안 하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화싹이라서 그냥 꿀 빨면 되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글쎄 선발에 일단은 좀 차이가 나가지고 이거는 혹시라도 좀 사고가 일어날 만한 경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약간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애틀랜타 대 미네소타 경기. 브라이스 엘더랑 패덱이 붙는데 두 선수 모두 다 뭐 경기를 얼마 안 했지만은 현재 방어율이 정말 개판이기는 하네요. 브라이스 엘더는 이제 한 2년 전쯤 2023년에 전반기 때 거의 뭐 내셔널리그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이제 좀 막판에 방어를 많이 깎여가지고 떨어지긴 했지만 1점대 방어도 길게 유지를 했었고 특히 슬라이더가 매우 훌륭했었는데 후반기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애틀랜타가 이때는 빠따가 되게 좋기도 하고 빠따의 힘에다가 엘더의 좋은 피칭들 이런 거도 이어져가지고
엘더가 전반기 때 거의 진짜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내셔널리그 방어를 아마 손에 꼽았을 거야. 최소한 3등 안에 들어오는 활약을 했었는데 후반기 때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이닝도 얼마 못 먹기도 하고 이제 주요 선발 로테이션은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에스엔에서 선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뭐 기대치는 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마이너리그에서 되게 못했었기도 하고 올라와서도 뭐 6이닝 동안 5실점, 4이닝 3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치가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아요. 한때 잘했던 적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잠깐이라고 봐야겠죠. 가지고 있는 공 자체도 뭐 뛰어난 건 많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 페덱, 얘도 이제 옛날에는 오랫동안 샌디에고에서 되게 유망주 취급을 많이 받다가 이제는 뭐 버려졌습니다. 구속이 원래 95.5마에 뭐 96마 이렇게 터치를 했었는데 토미존 이후에는 구속도 많이 떨어졌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고 부상 때문에 한 2년을 날렸고 작년에도 길게는 못 던졌어요. 88이닝 동안 뭐 4.99 좋은 활약은 아니었었고 올 시즌도 초반에 좀 안 좋았는데 직전 경기 때 디트한테 빠따 못 치는 팀한테 5이닝 2실점으로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면모를 보여주긴 했었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믿기 힘든 선발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둘 다 그냥 사실은 좀 못 치는 선발들이라 못하는 선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서는 두 팀의 좀 하위권 선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애틀랜타도 살아가는 면모가 있죠. 빠따상으로는 홈런 같은 거 기세가 좋았었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은 유효하다고 보고 미네소타는 요즘에 타이 프랑스 위주로 빠따가 그래도 바닥 짚고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초반에 빠따들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뭐 미미하지만 올라봤자 0.7도 안 되지만 그나마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애틀랜타는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때는 이렇게 좀 OPS 자체가 좀 높게 지키기는 하네요. 오바 같은 거 아무래도 경기가 좀 길게 간다면은 좀 애틀랜타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미네소타가 워낙에 좋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올 시즌에 저는 미네소타한테 기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좀 빠따도 그렇고 그나마 타이 프랑스 같은 애들 열심히 해주고 바이런 벅스턴도 요즘에 홈런 생산도 괜찮고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애틀의 전력을 조금 더 위로 볼게요. 애틀 승에다가 오바 보는데 사실 애틀랜타 승은 안 보니만 못한 것 같아. 차라리 오바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텍사스 대 LA 다저스입니다. 제이콥 디그롬이랑 야마모토가 붙네요. 근데 디그롬이 사실 저는 디그롬의 전성기를 다 봤습니다. 엄청 그냥 지구 최고의 투수였었거든요. 워낙에 이제 부상이 많았었고 나이도 적지 않은 편이에요. 디그롬이 88년생이야. 더물 때가 되기는 했고 부상이 너무 이렇다 보니까 작년에도 몇 번 올라왔지만은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고 올 시즌에는 그냥 14.2이닝 동안 지금 4.30이거든요. 볼넷도 무너져 있고 피홈런도 지금 3경기 동안 4방이나 맞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태위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야마모토 사실 작년에는 야마모토가 저는 좀 억가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첫 시즌에 이닝도 많이 못 먹고 부상도 많이 있었지만은 방어를 3.23 정도면은 그래도 좀 칭찬받을 만한 활약이기는 해. 포스트 시즌을 잘해주기도 하고 워낙 얘가 받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좀 기대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본토 개막전 이후에는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도 한데 사실 이 작년에 얘가 이제 야마모토가 일본 시절에는 포심에 피안타율 같은 게 2할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2할 6푼 차리로 많이 쳐맞았어. 이러다가도 올 시즌에는 지금 뭐 스핀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얘가 구속 같은 거 대비 구위가 조금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작년보다 지금 그 회전수가 80회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뭐 괜찮게 볼만한 것 같아. 보니까 여기는 좌타자한테 굉장히 좀 이제 강하다 뭐 이런 면모도 있던데 텍사스는 현재 좌타자가 코리 시거, 조시 스미스, 작 피더슨, 시거나 스미스는 요즘에 뭐 잘하고 있기도 하고 피더슨은 많이 부진하죠. 그런 부분에서 야마모토가 조금 더 빛을 발할 확률도 있다. 오히려 작년에는 홈보다도 원정에서 좋았었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선발 이름상으로는 디그롬이 뭔가 포스가 있어 보이는데 실상 올 시즌에는 기대치가 조금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다저스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사실 빠따는 텍사스는 일단 바닥 짚고 살짝 올라오지만은 대단하게 보이지는 않고 다저스도 생각보다 시즌 초반에 빠따가 별로거든요. 그래도 이런 조건들 속에서는 꽤나 뭐 잘 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다저스도 이게 지금 여기에 불펜 방울이 되게 좀 파란색으로 안 좋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워낙에 초반에 좀 높았었어요. 지금 이제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한 경기만 쳐맞아도 이게 변동이 되게 커가지고 이런 것도 좀 무시를 해도 돼서 저는 일단 다저스 쪽으로 좋게 보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7.5 기준으로는 나는 오바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디그롬 때문에 오바가 보이는 거지 야마모토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오바까지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다저스 사이드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스턴 대 샌디에고 경기 선발부터가 좀 가벼워요. 구스토는 지난번엔 선발로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보통 불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땜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휴스턴도 지금 선발진에 빵꾸가 많은 편이죠. 선발로 제대로 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구스토 쓰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저번에 선발로 나왔을 때 천사한테 4이닝 동안 피안타 1개 3실점 이렇게 해서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냥 다른 이제 불펜도 올려 쓰고 이랬는데, 반대로 이제 카일 하트, 이제 크보에서 샌디에고로 역수출을 한 선수이긴 한데, 이런 구종이나 여러 면에서는, 구위 면에서는 딱히 보이는 건 별로 없어. 그래도 스위퍼나 포심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나름대로 플러스 피치기는 하다. 한번 컵스한테 0.2이닝 5실점으로 두드려 맞긴 했는데, 그 전으로 해가지고 클브리나 콜로라도한테는 5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뭐 이런 피칭들을 했다고는 합니다. 이거는 그냥 워낙에 샌디에고의 지금 현재 빠따나 뭐 여러가지 마운드나 전력이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는 불펜이 한번 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정도의 불펜 방어율은 독보적이죠, 메이저리그에서도. 원래 샌디에고는 작년부터 영입 자체가 불펜이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보였었는데, 글쎄 휴스턴에 봤다가 지금도 아직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나마 너무 바닥이었어 갖고 얘네들도 요즘에 뭐 일주일 전, 한 열흘 전 그때보다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휴스턴의 빠따를 좋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좀 이제 브래그먼이나 카일 터커 이런 애들이 나간 공백을 채우고 있지 못하기도 하고, 표본이 되게 적지만은 좌완 투수한테는 좀 안 좋은 면도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반대로 샌디에고는 OPS 좋고 우완 투수한테도 꾸준한 게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고, 그냥 현재 전력 면에서는 물론 선발 투수 둘 다 애매하지만은 샌디에고를 좀 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경기 미러키 대 어슬레키스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디 페라타랑 JT 긴이 붙네요. 아무래도 JT 긴은 얘는 선발로서는 한 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직전 경기 때 그냥 5.1이닝 2실점 이렇게 했다 뭐 그건데, 그 전에 마이너리그에서 담금질 할 때는 사실 활약이 나쁘진 않은 편이었습니다. 두 경기 동안 삼진 19개 잡고 괜찮았었는데, 글쎄 뭐 작년보다도 구속이 올랐다고는 해요. 작년에도 몇 번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게 짤방 해주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한 경기만으로 평가하기에 뭔가 모자란 감이 있죠. 프레디 페라타는 늘 말하지만 미러키 1선발 노릇을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코인 범죄 이탈이라든지 2선발이었었던 우드러프가 지금 부상으로 계속 못 나오고 있는 거, 제대로 된 이런 에이스 선발을 공수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페라타가 1옵션 노릇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닝을 못 먹어요. 그게 아쉬워 제일. 얘는 분명 잘하는 애거든요. 늘 이제 포심 같은 거 플러스 피치고, 슬라이더 같은 게 원래 거의 뭐 손꼽히는 수준이었거든. 근데 작년에 조금 안 먹히니까 올해는 포심에다가 체인지업이나 커브를 많이 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즌 초반부터 작년보다 구속 자체는 잘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시즌 초반에 가지고 있는 공의 이런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뭐 경기는 많이 못 보긴 했는데 기록 자체는 괜찮게 지키긴 해요. 뭐 8이닝을 먹은 적도 있었고 잘 풀리는 날에는 그렇게 먹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제구가 아쉬운, 볼넷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투구수가 좀 많아. 그래서 5이닝 이상을 잘 못 버틴다. 어쨌든 간에 선발상으로는 그래도 페라타가 증명한 거는 훨씬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미러키는 그래도 홈발을 많이 맞는 팀이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랬었고, 올 시즌도 홈에서의 성적이 두드러지는 면이 있어. 홈에서 지금 7승 3패고 원정 3승 6패인데 특히 요즘 들어서 조금 잘하고 있습니다. 미러키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파피리아 이제 어슬레티스는 아무래도 지금 홈구장이 세크라멘토로 옮겼잖아요. 원래 오클랜드에서 하다가. 근데 원정 성적이 더 좋네. 원정에서 7승 3패래. 어슬레티스 얘기할 때마다 뭔가 좀 짜임새가 약간 있어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완성된 전력은 안 되지만은 핵심 것들을 많이 좀 잡아두기도 했고, 일단 올해는 가능성을 보여줄 해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뭐 영입도 해주고 한다면은 틀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글쎄 뭐 미러키가 시즌 초반에 부진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러키는 시즌 후반부에는 중부지구 우승권 싸움을 하고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막연하게 미러키 승을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미러키도 빠따가 되게 문제야. 그래도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때는 오피스가 되게 좀 상승하는 부분도 있다고도 하고, 컨디션 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한 상대 만날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러키 쪽에 막연하게 좀 보고 있다. 사실 뭐 배당도 많이 안 따라오고, 네, 지금 미러키를 뭔가 확고한 선택지로 보기 좀 어려운 느낌이 있긴 있네요. 어쨌든 JT 기진한 선수도 조금 더 보류를 해야 되고, 판단을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선택하기는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네요. 다음 콜로라도 대 워싱턴 경기. 이 경기를 9.5를 줬더라고. 나는 그냥 선발 자체가 돌랜더 대 고어 훨씬 나쁘지 않아. 그리고 뭐 이제 임팩트 한 방씩 있는 선수고, 삼진 같은 거 잘 잡고 그런 선수긴 한데, 글쎄요, 고어도 사실 작년 초반에 되게 좋았어. 올 시즌도 초반에 좋아. 슬슬 한 7, 8경기 넘어가서부터는 그냥 제자리로 돌아갔거든요. 이 체이스 돌랜더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마이너리그 각급을 재패하고 온 선수예요. 콜로라도 선발 유망주 가운데서는 되게 좀 촉망왔던 친구인데, 일단은 뭐 많은 경기를 뛰진 않았습니다만 두 경기 동안 사실 5.06이면은 가지고 있는 스토브 같은 것들을 몇 번 보여줬는데 좀 더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거는 이 경기를 9.5 준 이유는 일단은 저는 고어 때문인 게 큰 것 같아. 돌랜더도 일단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고어도 이제 그 쿠어스 필드에서는 한 2번 정도 경기를 했는데 4이닝 동안 8실점, 6이닝 2실점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어. 난 그냥 이 경기가 9.5라는 것 자체부터가, 쿠어스 필드인데 9.5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오버받아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이제 콜로라도가 워낙에 요즘에 빠따가 너무 개판이죠. 지금 OPS도 바닥 찍고 있고, 홈발 없으면 아마 그냥 독보적인 꼴찌일 거야. 그래갖고 타격 코치를 경질하기도 하고, 득점, 도루, 타율, 장타율 여러 카테고리에서 타격 카테고리 최하위권에 있다. 이래갖고 타격 코치를 경질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홈 경기입니다. 콜로라도의 홈.
당장 이제 올 시즌도 보면은 원정에서 타율이 188인데 홈에서는 275예요. 아까 시애틀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었죠. 지난 몇 년 동안 홈이랑 원정에서의 타율이 거의 뭐 오픈 가까이 납니다. 홈에서는 확실히 타율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홈경기면은 쿠어스 필드면은 9.5는 저는 좀 그냥 낮다고 보거든요. 막연하게. 물론 이것도 워싱턴이 지금 빠따 같은 게 나쁘진 않아. 뭐 콜로라도는 바닥이고 이런 건 있는데 요즘에 워싱턴이 많이 좀 못 쳐요. 최근 들어서 좀 조용해졌어. 피츠버그와 이제 4연전 동안 안타가 6개, 8개, 3개, 5개 많이 부진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쿠어스 필드의 특성? 그거 생각해갖고 오버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다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면 이렇게 불펜 방어율이 아주 바닥인 애들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도 사실은 여기서도 오버가 날 수 있는 거고 불펜 상으로도 저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거든요. 9.5는 너무 낮다. 그런 마인드이긴 합니다. 천사 대 샌프란시스코 타일러 앤더슨이랑 웹이 붙는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뭐를 봐야 되냐면은 자,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이 체인지업이 상당히 훌륭한 애들입니다. 작년에 타일러 앤더슨의 이런 체인지업들이 플러스 17이었습니다. 근데 포심이 마이너스 13이었어요. 포심은 참 안 통했는데 체인지업은 아주 좋았었다. 이런 게 있네. 반대로 올 시즌에는 포심이 오히려 플러스고 체인지업은 딱히 뭐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수준의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로건 웹. 이 친구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꾸준한 체인지업 강자예요. 재작년에는 플러스 30이었었고 체인지업이 그 전에도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그냥 체인지업이 꾸준하게 높은 평가를 받아. 두 팀 모두 천사나 샌프란시스코나 이 서브 구종 중에 체인지업에 대한 대처가 어떠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찾아놓은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WCH라고 해가지고 체인지업에 대한 이런 평균 대비 점수를 얼마나 뽑았냐고 그런 거거든요. 자, 일단 천사 체인지업 대처가 마이너스 3.4입니다. 체인지업에 약한 팀이라는 소리고 샌프란시스코 10등 정도 플러스 2.6. 샌프는 체인지업 대처가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더 이점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저번에도 한번 타일러 앤더슨이 지금도 방울 자체는 괜찮은데 플루크 가능성이 있다. 그전에도 앤더슨이 좋은 시즌을 펼칠 때가 있었습니다. 좀 오락가락 했었고 작년에도 엄밀히말하면 좋았었는데 사실 후반기에는 좀 안 좋았었고요. 올 시즌에도 지금 15.2이닝 동안 볼넷이 10개 사실 지금 이 방어율 대비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긴 하거든요. 반대로 로건앱의 리스크라면 역시나 원정이라는 거. 로건앱은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도 늘 이제 이닝을 잘 먹어주고 가지고 있는 구종 자체가 땅볼을 많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 큰 거를 많이 안 맞는다든지 작년에도 200이닝 동안 피홈런이 11개밖에 안 됐었죠. 그러면서도 제구력도 좋고 그냥 딱 이제 아주 우수한 선발 투수라는 소리예요. 이닝 잘 먹고 큰 거 안 맞고 제구 같은 거 좋다. 원정이란 게 조금 아쉽다.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 투수한테 이점이 있네. 오라클 파크를 홈으로 쓰다 보니까 원정에서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샌프의 사실상 1선발이죠. 천사도 지금 빠따가 좋아. 샌프도 상승세입니다. 천사는 근데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빠따가 아주 폭발을 한다더라. 뭐 이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홈에서 올 시즌 3경기밖에 안 했는데 홈런이 9개거든요. 좀 몰아친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홈에서는 지금 홈런발이 되게 좋다는 거야. 하지만 요새도 요즘에 원정 게임 많이 하면서 홈런발이 살짝 죽은 것도 있고 특히나 로건앱 작년에 200이닝 동안 피홈런이 11개예요. 11개. 아주 우수한 홈런 통계력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 타격도 샘프가 우위에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이렇게 불펜 차이도 선발 구간이 지나가는 불펜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요즘에 8경기 연속으로 오바를 띄울 정도로 타격이 많이 살아났어요. 아시다시피 이정우 선수 지금 어제도 대타로 나왔고 안타도 치고 2루타 전체 1등에다가 훌륭한 활약 해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샌프란시스코 사이드에다가 언더오버는 앤더슨이 조금 제 기대보다 막아준다면은 그러면 언더로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 뭐 천사도 잘 쳐가지고 로건앱이 공략당하고 이러면은 많이 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로건앱을 지금 상태도 그렇고 높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이제 플레이인 마지막 경기잖아요. 최종 진출전에 이렇게 좀 있습니다. 지난 이제 4년 동안 플레이인이 펼쳐졌을 때 보통 이제 7번 시드는 전부 진출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8번 시드도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내일은 이번 올 시즌 전체 순위상으로 8위와 10위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데 최종전은 종종 뭐 9위 애들이 올라간 적이 있어. 정규 시즌 9위 애들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정규 시즌 10위가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샌안토니오 2번, 오클라호마 골스, 샬럿 2번, 시카고 애틀랜타 정규 시즌 10위였던 애들이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적이 없대. 근데 나는 내일은 마이애미나 댈러스도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10위 애들은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적이 없었다. 네, 일단 첫 경기가 애틀랜타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사실 시즌 맞대결은 2대2였어요. 그리고 전부 다 홈팀이 승리를 했다. 오늘도 뭐 애틀랜타 홈이니까 이런 건 있는데
이게 마이애미가 지난번에 시카고를 잡았잖아. 그리고 막판에는 둘 다 폼이 좋았었어요. 마이애미가 막판에 뭐 10연패 하다가 그 이후에 뭐 연승 달리고 이랬었는데, 반대로 시카고도 3월달에 정말 좋았었고 좋은 멤버들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단판전에서는 마이애미의 이런 좀 스포일스트라 감독의 이런 판짜기 그런 것들이 돋보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원래부터 마이애미는 플레이오프 경험이 많은 팀이고, 스포일스트라 감독의 이런 단기전 판짜기 능력들, 그리고 뭐 기세 같은 것도 좋았었고, 그런 면에서 시카고의 오바세를 확 죽여버리면서 90점으로 통제를 하고 109점 내면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타일러 히로 같은 데 38득점에다가 에이스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죠. 타일러 히로가 그래도 이제 시즌 막판에 폼이 올라온 거,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위긴스도 잘 이렇게 좀 보좌해주기도 하고, 아데바도 뭐 나쁘지 않았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는 올랜도한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졌거든요. 막판에 이제 애틀랜타는 순위상으로 7, 8등에서 올랜도를 뒤집을 뻔도 했는데, 중요한 경기에서 올랜도한테 뭐 진다든지, 받아먹을 경기면 받아먹고,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탱킹들 받아먹고, 사실상 마지막에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95점. 애틀랜타답지 않게 득점이 굉장히 저조했다. 특히 이제 애틀랜타는 좀 사이즈 상으로, 애틀랜타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4번, 5번 자리가 전부 다 언더사이즈예요. 리샤쉐도 이제 몸빵상으로는 별로 볼 게 없고, 올랜도의 피지컬에 많이 가로막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플레이오프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도 사실은 3, 4, 5번 라인, 여기는 마이애미가 피지컬 쪽으로 좀 우세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마이애미가 그냥 여태까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폼이 나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글쎄, 나는 사실 애틀랜타가 이게 좀 알맹이가 없는 팀이라고 보이는 게, 일단 트레이 형 이런 좀 큰 판에서 약한 것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플레이오프에서 그런 면모를 너무 많이 보여줬었고, 반대로 마이애미는 나는 한 방이 있다는 느낌?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마이애미나 애틀랜타나 올 시즌에 마이애미는 버틀러 떠났고, 애틀랜타는 뭐 제일런 존슨 비롯해가지고 헌터도 클별로 보내기도 하고, 이래서 나는 마이애미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싶네. 단판전에서는 감독이 팀을 좀 구성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저는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특히 마이애미 경기를 오버보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그냥 막연하게 저는 오버보고 있긴 합니다. 지난번 경기 애틀랜타가 올랜도한테 막혔던 거는 좀 정도가 너무 심하긴 했어. 95점에 막힌 거는 3점도 21개 중에 4개 넣었거든요. 시도도 적었었고 전반적으로 많이 틀어막힌 편이다. 물론 마이애미도 수비가 나쁘진 않지만 올랜도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나는 그런 면모에서는 그래도 지난번보다 조금 더 주고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저는 마이애미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멤피스 대 댈러스 경기. 서부는 일단은 내일 모란테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훈련에 불참했대. 글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네. 모란테가 사실은 정규 시즌 뭐 3월달부터 해가지고 그때도 몸 상태가 많이 좀 문제가 있긴 했었습니다. 후반기에 문제가 있었었고, 대신에 이제 직전 경기 때는 데스먼드 베인이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스피주, 모란트, 베인 3가드 라인업을 좀 이렇게 챙기고 있거든요. 얘네들도 멤피스도 제가 원래 일단 하프코트 빨리 넘어가가지고 얼리 오펜스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 했지만은 정규 시즌 마지막으로 가면서는 그런 것들도 많이 안 보이기도 했었고, 저는 오바 맛집일 줄 알았는데 그런 면들이 많이 안 보이기도 했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약투 시도 자체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물론 점수는 많이 났어요. 골스랑도 한 204점 근처로 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상대 이제 인사이드 파고드는 2점 슛을 노리는 그런 것들이 많고, 3점슛 빈도는 조금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난 일단 상성 면에서는 댈러스가 지금 그래도 어빙은 없지만은 AD가 직전 경기도 좋은 활약해주고, 사보니스한테 되게 약한데 그것도 이겨내기도 하고 좋은 활약을 해줬잖아요. 구성 자체가 AD 비롯해갖고 탐슨도 그렇고 플레이오프 경험이 훨씬 많고, AD 옆에서 뭐 탐슨이나 워싱턴이 지원해주는 거나 브랜든 윌리엄스들이 사실 정규 시즌에는 그렇게 기대치가 많지 않았는데, 뭐 다수 선수들이 부상당하고 나서부터는 브랜든 윌리엄슨이 직전 경기도 꽤나 많은 득점 해주기도 하고 긍정적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자잭주랑 AD의 상성, 얘네들이 일단은 그 22년인가 23년이네요. 이때도 플레이오프에서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AD가 자잭주한테는 좀 대승을 거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둘 다 약초를 좋았었는데 AD가 일단 40득점 해주고, 그 다음 경기 때 자잭주가 조금 잘했다, AD가 조금 못했는데, 그전에는 대부분은 자잭주로 AD가 압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자잭주는 아무래도 팀에서 1옵션급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좀 중요한 맞대결 이런 데서는 전혀 자잭주가 AD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AD가 보통은 자잭주를 상대를 할 때 이런 야투율이 굉장히 좋아, AD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런 면에서 자잭주로는 AD 통제가 조금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AD가 좀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좀 정상 몸 상태로 보여가지고 수비에서도 많은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저는 구성면에서는 댈러스가 오히려 이거를 프렘 받았으면 프렘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내일 뭐 이거 모란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난 약간 좀 댈러스가 5.5실이나 프렘 받았으면 프렘 좀 보고 싶은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싱겁게 마무리될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정규 시즌 막바지 때도 멤피스가 사실은 잘하지 못했어. 최종전에서 얘네 둘이 만났는데
그때는 댈러스나 멤피스나 애들 전부 다 뺀 거고, 그날 뭐 멤피스가 많은 득점을 해서 이기긴 했지만은 사실 영향가는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경기는 싱겁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갖고, 댈러스가 5.5 프리를 받았으면은 그거는 좀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또 오바도 생각해볼 만도 하지 않나,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